흔히 하시는 최적화 관련 실수들, 그런 것들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니티는 뭐 PNG도 가져올 수 있고 JPEG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PSD도 가져올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은 리소스 포맷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지뿐만이 아니고 뭐 FBX 모델 리소스도 마찬가지고, 뭐 폰트도 마찬가지고, 뭐 사운드 파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SF별, 타입별, 플랫폼별 세팅들을 다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아까 뭐 오디오 압축도 마찬가지고, 텍스트 압축도 마찬가지고, 다 플랫폼별로 다 압축 포맷을 신경 써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임포트 하실 때 세팅 같은 걸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냥 가져오면은 그 플랫폼에 안 맞는 세팅을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어웨이크라든가 온이네이블이라든가 업데이트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뭐 작성을 하실 때, 그러니까 이 플레이 루프의 순서라든가 그런 정확히 어떤 시점에 호출되고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비싼 함수를 업데이트해서 계속 수행을 한다면은 그건 되게 비효율적인 코드가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업데이트와 픽스드 업데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매 루프마다 호출되는 거고, 픽스드 업데이트는 물리주기에 맞춰서 호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타임 스텝 같은 경우를 조절해가지고 지금 0.0이다 그러면 지금 물리 연산은 50fps로 50프레임, 초당 50프레임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다음마다 0.02초마다 호출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뭐냐면, 게임의 타겟 프레임 레이트는 30이에요. 근데 물리는 50으로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 픽스 타임 스텝을 0.02로 하게 되면 50으로 맞추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게임 자체는 30인데 물리는 50으로 돌게 되니까 그 물리적인 오버헤드가 생각보다 더 커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의 타겟 프레임 레이트와 이 픽스 타임 스텝과 이걸 잘 조율해서 맞춰줘야 돼요. 이걸 흔히들 많이들 간과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그 물리 최적화할 때 중요한 요소고요. 그래서 타겟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를 적절하게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장르별로, 상황별로, 예를 들어서 퍼즐 게임이야. 퍼즐 게임 같은 경우는 굳이 60프레임 찍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퍼즐 게임 같은 경우는 30으로 해줘가지고 성능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으로 제한을 줘가지고 CPU나 GPU가 그만큼 쉴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줘서 좀 발열을 많이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뭐 인게임에서는 50으로 하고, 뭐 UI에서는 30으로 하고, 그렇게 좀 가변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이용하시면, 어댑티브 퍼포먼스라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가 웨비나를 진행한 게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 보시면 이 어댑티브 퍼포먼스, 그러니까 가변적으로 퍼포먼스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CPU가 부하가 크다, 아니면 GPU가 부하가 크다, 그런 걸 실시간으로 탐색해 가지고 적절하게 타겟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걸 로딩할 때는 당연히 비동기로 로딩을 사용하셔야겠죠. 만약에 그 동기로 로딩을 하게 되면 메인 스레드에서 로딩을 해버리게 되면 게임이 계속 툭툭툭 튀게 되니까 무조건 로딩은 거의 비동기로 사용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모노비헤이비 메소드 제거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빈 클래스를 만들면 스타트와 업데이트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스타트도 그렇고 업데이트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냅둬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함수면은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 스타트나 업데이트가 비어 있어도 유니티 엔진은 이걸 호출해요.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스타트, 업데이트, 픽스드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모노비헤이비어를 상속받아서 구현된 것들이고, 이 모노비헤이비어 함수들이 있으면은 유니티 엔진은 이거를 무조건 호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 아마 그 개념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C# 레이어가 있고 C++ 레이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유니티 엔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C# 레이어 같은 경우는 유저 코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오브젝트들이 있다.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스타트랑 업데이트들을 가지고 있어요. 스타트랑 업데이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이 엔진 영역 안에서도 똑같은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똑같이 이렇게 있고, 사실 이 C샵이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들은 이 유니티 엔진이 가지고 있는 이 오브젝트들의 래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오브젝트 인스턴스는 유니티 엔진에서 가지고 있어요. 유니티 엔진에서 가지고 있고,
이걸 유저 코드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C# 레이어로 빼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코드들이 업데이트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스타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글씨 이상해도 그럴 리는 해주세요. 태블릿이 익숙하지가 않아. 이 업데이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목록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목록을 따로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프레임마다 이 업데이트를 가지고 있는 애들 돌면서 이 애들을 이렇게 호출해 주는 거야. 호출해주고 호출해주고 호출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C# 레이어에서 이런 CPP 레이어에서 C# 레이어로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는 이 호출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한두 개다 그러면은 한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사실 이게 대세에 전혀 영향이 없겠죠. 근데 오브젝트를 보면 막 수천 개씩 있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매번 이렇게 호출을 해준다 그러면은 가랑비에 어쩐지를 모른다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쌓이면 이것들이 꽤 오버헤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 함수도 마찬가지고 스타트 함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모노 비헤이비어의 모노 함수들을 만약에 턴언을 하고 비어있다 그러면 이게 쓸데없이 빈 함수를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빈 함수를 넣을 바엔 그냥 함수들을 다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이 호출에 대한 오버헤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브젝트들이 막 1000개다 예를 들어서 이 모노 비헤이비어 스크립트가 있고 이 업데이트 안에 트랜스폼에 translate 타임 델타 타임까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 함수를 만약에 이 클래스를 1000개의 오브젝트가 있어서 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1000개의 오브젝트를 이 CPP 레이어에서, 그러니까 엔진 레이어에서 C# 레이어로 다 1000번씩 호출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들이 사실 되게 이런 되게 간단하잖아요. 아니 이런 이동만 하는 스크립트를 호출하기 위한 오버헤드들이 발생합니다. 오브젝트가 많을수록.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매니저 패턴 같은 걸 적용해 줘 가지고 이런 것들 하나의 오브젝트에서 처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 오브젝트를 하고 그리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트랜스폼을 가지고 업데이트해서 트랜스폼을 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이걸 오브젝트 1000개 붙인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이 매니저 클래스에서 얘들 직접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직접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는 요 매니저 클래스에서 한 번만 하면 되고 매니저 클래스에서 한 번만 호출되고 직접 그 안에서 트랜스폼들을 조절을 해주니까 얘는 C++하고 C#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C# 그 레이어 안에서 다 해결해요. 물론 이 트랜슬레이트 이건 내부로 또 들어가면 이 CPP 레이어로 가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반복해는 이런 오버헤드 횟수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API 중에 좀 생각보다 비싼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비싼 API를 빈번하게 호출하는 것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문에서 여기서 컴포넌트에서 트랜스폼이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라이더가 이걸 오류를 뱉어줍니다. 오류가 아니고 경고죠. 경고에서 이 트랜스폼이 너무 이 get 컴포넌트 하는 게 비싸대. 그러니까 이 get 컴포넌트 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오브젝트에 있는 컴포넌트 하나 가져오네, 하나를 가르쳐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비싼 거예요. 비싸고 또 이제 얼로케이션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하나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안에서 막 트랜스폼이라는 아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해주다 보니까 그게 좀 비싼 아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라이더가 어떻게 권장을 해주냐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get 컴포넌트를 매 업데이트마다 하는 거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에서 한 번만 해주고 이걸 저장해 놓고 그 저장한 결과물을 업데이트해서 써라 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안 쓸 수는 없죠. 안 쓸 수는 없는데 최대한 적게 써라라는 게 컨셉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런 대표적인 뭐 게임 오브젝트의 파인드라든가 컴포넌트 이런 것들 꽤 많이 있어요. 이걸 라이더에서 작성하시면은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만약에 라이더 쓰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은 그래도 쓸데없는 오버헤드 같은 거는 많이 줄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찾는 작업이 다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C# 레이어에서 찾는 게 아니고 이 엔진 레이어 가서 찾아서 돌려주겠죠. 근데 만약에 돌려준 것들이 뭐 복수기로 돌려준다, 이런 거 얼로케이팅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찾은 다음에 여러 개 배열을 만들어서 새로 할당한 다음에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애니메이터의 파라미터스면 이렇게 컴포넌트 S가 붙은, 그러니까 이것들 복수형이잖아요. 이런 복수형이 그만큼 얼로케이션이 일어나서 돌려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로케이션이 일어나는 것들, 그냥 찾는 행위 자체가 비싼 것들, 그런 것들을 매 프레임마다 호출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스타트 같은 데서 한번 저장해 놓고 그 결과물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호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디버그 로그 같은 경우도 이거 많이 신경을 못 쓰시는데, 이 호출하시면은 그냥 빌드할 때 포함돼요. 빌드에서 최종 결과물까지도 저기 다 포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디버 프린트 쓰시고 나면은 지워주시는 게 좋고, 아니다 그러면 이제 컨디셔널 태그를 써가지고 이렇게 스크립트 디파이너로 뭔가 걸어버리던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저 디버그 로그를 래퍼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서 쓰셔도 되고, 어쨌든 이 디버그 로그를 생으로 쓰시는 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적 데이터 파싱을 할 때 보면 뭐 XML나 JSON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물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 XML 탐색하고 JSON 탐색하고 그럴 때 다 이런 것들이 그 메모리 얼로케이션들이 일어나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거를 XML나 JSON을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로 변환하는 과정을 한번 그 개발 프로세스에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종 게임 런타임에서는 XML나 JSON을 바로 읽는 것이 아니고 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가져다 쓰도록 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능상으로. 물론 이제 개발 과정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물론 이런 과정들은 이런 과정들을 뭐 개발 초창기부터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 개발 중반부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런 성능상 고려사항들을 데이터 변환을 다 적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